빈곤 노인 7만 명, 돈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는 참상. 일본 뉴스. 일본 사회는 기시다 수상이 고령자의 정의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계획임을 발표해 시끄럽습니다. 손쉽게 부족한 노동자와 연금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에 사회관계망 등에서는 연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생활이나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나 희망하지 않아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2023년 9월 18일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중 남성 1,572만 명, 여성 2,051만 명으로 여성이 479만 명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 고령자 중 빈곤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8일 골드 온라인에 실린 일본의 참상. 돈이 없어서 고독하니까 집도 빌려줄 수 없다. 빈곤 노인 7만 명이 노인. 너무 슬픈 현실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내각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고령사회 대책 종합조사의 조사 항목 가운데 만일 나을 가망이 없는 병에 걸리면 마지막은 어디서 맞이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응답 중 최다는 45.8%인 자택, 남녀별로는 남성 52.2%, 여성 40.1%로 12% 가까운 차이가 났다. 평균 수명이나 배우자와 연령차를 감안하면 남성의 경우는 아내를 비롯한 누군가에게 배웅받는 것을 전제로 응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를 떠올리며 자식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고립사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지를 물었는데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가장 높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와 합한 느끼지 않는다는 49.5%다. 이에 반해 고독사를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도 48.7%로 나타나 양자는 거의 팽팽하다. 고독사를 가깝게 느낀다고 한 것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이혼한 사람이 높았다. 자녀의 유무로 보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느낀다가 70%다. 동거자가 없는 사람은 느낀다가 73.4%다. 가정의 한 달 평균 수입액이 20만 원 미만은 느낀다가 50% 이상으로 높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독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자택과 돌봐줄 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주택 사정을 보면 자가 소유가 76.2%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자택이 있다면 거기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반면 임대생활자에게 무엇보다 큰 불안은 집 없는 리스크일 것이다. 65세가 된 후 지금까지 입주를 거절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것은 1.5%로 상당히 소수이지만 이것은 결코 수루해도 오케이인 숫자가 아니다. 2023년 9월 15일 현재 일본의 고령자는 추계로 3,623만 명, 임대파는 12.8%로 계산해 보면 실수는 463만 7,440명, 그중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었다는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전국에서 7만 명에 달하는 계산이다. 여기서 수입별로 보면 월 10만에서 15만원 미만은 1%인데 반해 월 5만에서 10만원 미만 5.6%, 월 5만원 미만 7.4%로 수입이 적을수록 거절당하는 비율이 올라간다. 여기서 보면 연금 5만원 미만에서는 13명 중 1명의 비율로 집 없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금 10만원 미만에서 치솟는 고령자의 집 없는 리스크, 저수입이 심사 통과를 어렵게 한다면 차라리 생활보호에 의지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쿄 23구 경우 생활부조 기준액 76,880엔, 주택부조 기준액
53,700엔으로 합계 생활보호비는 13만 580엔, 만일 연금 월 5만엔으로 저축도 최저생활비 이하 충분히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차액이 되는 월 8만엔 정도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입면의 우려로 집은 빌려줄 수 없다고 사절한 집주인도 생활보호를 받음으로써 수입이 안정된 고령자라면 빌려주세요 라는 대응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령이 된 시점에서 임대 계약은 곤란해진다. 연금액이 충분히 높으면 유료, 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고 물건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임대는 빌려주지 않는다. 가진 집이 없고 연금액이 적으면 갈 곳이 없어진다. 다음 댓글입니다. 고령자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따로 지원 같은 건 할 필요는 없다. 생활보호도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해진 원인이 동정할 만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단지 품행이라는 것만으로 원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까지가 건강수명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시설에 들어가면 고독사는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돈과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는 고독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은 돈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세이프티, 넷이 생활보호다. 외국인에게 생활보호를 해줄 것이 아니라 빈곤에 빠져 공공한 일본인을 구제하라. 공공한 외국인은 귀국해 조국의 보살핌을 받으면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단신의 고령 빈곤 노인은 생활보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말 가난하다면 생활보호는 받을 수 있다. 자녀나 형제가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신청이 거부될 일도 없고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느냐는 말을 들을 일도 없다. 이상입니다.